안녕하세요. 돈벌세 트레이더의 민 팀장입니다. 여기 두 그룹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너 주식해? 아니, 나는 코인만 해. 요즘 코인 수익률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이라도 주식 들어가야 하나 고민된다.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 금이랑 주식을 조금 담아둬야겠어. 달러가 떨어지니까 비트코인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 오일값이 오르니까 안전하게 국채를 매수해야겠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세계적인 투자자 워렌 버핏 역시 단순히 하나의 종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식, 채권, 금리, 달러, 원자재 같은 전체 경제의 흐름과 자산의 연결 구조를 함께 바라보며 투자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두 그룹의 차이에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달러가 움직이면 주식 시장이 흔들리고 금리가 변하면 비트코인이 반응하고 전쟁과 인플레이션은 금과 원유를 움직이게 하죠. 즉 모든 자산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결국 자산의 이동과 증식 속에서 무한히 살아남게 되죠. 우선 이런 흐름을 이해하려면 먼저 하나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해칭입니다. 해칭이란 쉽게 말해 내 자산의 위험을 다른 자산으로 분산하거나 방어하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에 투자하고 있는데 시장이 흔들릴 것 같다면 일부 자금을 금이나 달러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시키는 방식이죠. 즉 단순히 무조건 수익을 크게 내겠다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이 바뀌더라도 전체 자산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접근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투자자들과 기관들은 하나의 자산에만 집중하진 않습니다. 주식, 금, 원유, 달러, 채권과 같은 자산들을 함께 운용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리스크를 분산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런 해칭 전략은 단순히 손실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2022년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 시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나스닥은 한 해 동안 약 33% 가까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이 똑같이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시장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금은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을 했고 원유 역시 인플레이션과 전쟁 이슈로 강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죠. 즉 나스닥만 보유했던 투자자는 큰 하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지만 금, 달러, 원자재까지 함께 바라보며 해칭 구조로 만들었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크게 줄이거나 일부 자산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크게 버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면서 자산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산들의 흐름을 어디서 봐야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주식은 증권사에, 코인은 거래소, 금이나 원자재는 뉴스로 따로 접하게 됩니다. 즉 시장을 하나로 연결해서 보기보다는 각각 분리된 상태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트레이더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골드, 오일, 비트코인, FX 통화 같은 전 세계의 다양한 자산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함께 볼 수가 있는 거래 환경입니다. 이건 단순히 거래 상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달러가 움직일 때 나스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골드는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비트코인에는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를 하나의 화면 안에서 동시에 연결해서 볼 수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메타트레이더는 단순히 매매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자산의 흐름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트레이딩 생태계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이 하나의 종목만 바라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장 전체를 연결해보는 포트폴리오 관점의 도구로 메타트레이더를 가장 1순위로 활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메타트레이더 안에서 실제로 어떤 자산들이 거래되고 이 자산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시장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메타트레이더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거래하는 대표적인 지수 상품이 바로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미국의 대표 기술 기업들이 포함된 시장입니다. 즉 단순한 주식 시장이 아니라 AI 산업과 반도체, 글로벌 기술 성장 흐름을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나스닥이 어떤 자산들과 연결되어 움직이느냐겠죠. 대표적으로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바로 달러와 금 같은 안전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AI 성장이 기대가 되는 흐름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나스닥 매수의 70%, 금 매수의 20%, 달러 비중 10%처럼 공격적으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글로벌 경제 불안까지 확대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스닥 비중을 줄이고 금과 달러 비중을 확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외에도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카테고리에 있는 자산들을 함께 활용하면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매매 전략에 날개를 달 수 있는 게 바로 메타트레이더 플랫폼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투자 방식에서는 나스닥을 매수하려면 달러를 환전해야 하고 아시아 증시는 원화 계좌, 골드는 선물 계좌나 ETF, 채권 역시 별도의 상품이나 계좌를 통해 접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자산마다 시장이 나뉘어져 있고 계좌의 거래 환경 역시 각각 따로 운영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메타트레이더는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USD 달러 중심으로 다양한 글로벌 자산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함께 관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습니다. 또 기존 거래소들은 국가의 상품마다 거래 시간이 다르지만 메타트레이더는 브로커 서버 기준으로 대부분 글로벌 상품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합니다. 이런 메타트레이더의 플랫폼의 기능을 알고 있어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바로 기능적인 진입 장벽과 심리적인 진입 장벽 때문입니다. 우선 기능적인 부분부터 살펴보면 메타트레이더는 기존 국내 HTS나 MTS와 인터페이스 자체가 많이 다릅니다.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차트 화면이나 주문 방식, 락과 핍, 마진 같은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스닥 골드, 오일, FX 통화 같은 글로벌 상품들까지 함께 등장하다 보니 어디서부터 봐야 하지라는 막막함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인 진입 장벽입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익숙한 시장 안에서는 비교적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국내 시장만 하던 사람은 코인이 어렵게 느껴지고 코인만 하던 사람은 FX나 원자재 시장이 낯설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특히 메타트레이더는 레버리지, 양방향 거래 같은 구조가 함께 존재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작하기도 전에 위험할 것 같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상품과 기능을 한 번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나스닥이나 골드처럼 익숙한 상품을 하나하나씩 시작을 해보면서 시장 간의 연결 구조를 천천히 이해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희 돈벌세 투자클럽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벌세 투자클럽에서는 처음 메타트레이더를 시작하는 분들도 글로벌 자산의 흐름과 포트폴리오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상품들의 연결 관계부터 실제 트레이딩 전략과 시장의 흐름까지 단계적으로 함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목 하나를 바라보는 방식이 아니라 시장 전체 흐름을 이해하고 자산을 운영하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글로벌 자산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하나의 시장만 바라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왜 자산의 연결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실제 메타트레이더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더 실전적인 내용으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